접두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1에요. A, ABS, AB. 몸으로부터 away. 옆에다 가로치고 away라고 써면 되겠죠. 분리, 이탈을 얘기하는 거고 보통 부정어로 많이 씁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abominate예요. abominate. 그렇죠? abominate. 제가 설명할 때요. 거의 어원을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 어원이 여러분이 단어를 암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지금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단어를 외우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원을 근거로 하겠지만 굳이 그 어원을 알아서 단어를 암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쓸 겁니다. 여기도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abominate 할 때 om이나 어떻게 돼 있어요? hom. 원래 human, 인간이라는 뜻이긴 해요. 근데 저는요, 이 단어를 차라리 뭐에서 왔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외우기 쉬워요. 이 학설도 있습니다. 이 학설. om은. om은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어떤 불길한 징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의 형용사형이 ominous라는 단어죠. ominous. 불길한, 흉조의. 그럼 abominate는요, 중간에 omin이라는 단어 보이죠? 너무 불길하고 흉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거예요. abominate. 됐어요? abominate.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차라리 봤을 때는요, 이 단어보다는 요 CF하고요, 하나 써봅시다. hum, home. 이게 man,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이라는 뜻도 있고, 또 두 번째 무슨 뜻도 있죠? hum이요? earth, 흙이라는 뜻도 있어요. 흙. 그럼 저는요, 왜 이게 흙에서 인간이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humus, human, inhume, exhume, 그렇죠? posthumous, 정리해보세요. 그 다음에 humid, humidity, humidify, humidify. 됐나요? 흙. humble, humiliate, humiliation, humility.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뭡니까? 굳이 아시는 단어는 여러분이 필기를 다시 안 하셔도 되지만요. 모르는 단어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됐죠? 봅시다. hum이요. 흙인데 인간이 된 거는요. 처음에 humus, 흙이란 뜻입니다. 부식토, 흙. 그러면 처음에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6번째 날.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똑같이 빚었죠.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하고 숨을 불어넣었죠. 그게 inspire죠. inspiration. 그랬더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실패작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만들어 놓고서.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간이 휴먼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대로입니다. inhume. 무슨 뜻이죠? 땅 안으로 집어넣다는 뜻입니다. 땅 안으로 집어넣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장하다. 파묻다. 그렇죠? 매장하다, 파묻다요. 그럼 exhume은요. 이 단어도 잘 나옵니다. 오해서요. exhume은 뭐죠? 땅 밖으로 꺼내내다니까 발굴하다, 파내다. 발굴하다, 파내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재밌는데 이 post라는 어원 있죠. 이 post. 이게 after예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폰 이런 거 많이 보죠. 포스트가 뒤란 뜻입니다. 그러면 posthumous 어떻게 된 거죠? 흙 속에 들어간 다음에란 뜻이에요.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럼 언제예요? 땅 속에 들어간 다음이면요? 사후에 죽은 다음에. 그래서 이 posthumous라는 단어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단어들이에요. posthumous work, posthumous son. posthumous work은 뭘까요? 죽은 다음에 발표한 사후 유작. 그렇죠? 유작 같은 게 posthumous work이죠. posthumous son은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는 불륜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유복자라고 그러죠. 유복자. 유복자 들어봤어요? 이런 들어봤어요? 유복자. 그렇죠? 옛날에 김만중 같은 애들이 그 유복자로 태어났대죠. 어느 학생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엄마가 애를 낳았으니까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애를 가진 상태에서 애가 태어나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 모르는 학생들은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단어의 뜻을 찾는데 그 뜻을 몰라서 또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학생 유복자, 유복자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 친구분이래요. 유복자 아줌마. 막,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아빠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죠? 태어난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humid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습기가 있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습기인지 느낌이 오죠. 우리가 모래밭이건 땅이건 한번 파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건조하진 않죠. 모래밭도 파보면 항상 축축하니 뭐예요? 습기, 물기를 머금고 있죠. 그 정도의 습기가 휴미드입니다. 휴미드. 그래서 우리가 휴미디티, 뭐라고 그러죠? 습기, 습도. 이게 형용사로 축축한, humidify, 적시다. 그렇죠? 축축하게 만들고 적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였었죠? 보민. 보민은요, 소개팅 해봤어요? 소개팅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소개팅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소개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데이트. 그러니까 블라인드 데이트, 그러니까 장님들이 만나는 데이트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블라인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데이트를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해요. 얘들 할까요, 안 할까요? 미국애들 그런 거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소개팅, 한국에서 소개팅 왔는데 미국애들 왜 소개팅을 안 할까? 근데 걔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왜? 납득을 못 합니다. 왜? 자기가 사귈 애를 만나는데 우리는 그러죠. 제가 저 소개팅만 30번째입니다. 여지까지 29번 했는데 제대로 된 한 번도 없어서 제발 내일은 제대로 된 애를 꼭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귈 애를 만나면서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고 왜 만나냐는 거예요. 차라리 주변에 보면서 괜찮다 그러면 가서 말을 걸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모르는 애를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거의 안 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하죠. 보민,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면은 나와 있는 파트너가 드디어, 그렇죠?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드림 가이, 아이디얼 타입. 자기의 완전히 꿈속의 이상형이에요. 그렇죠? 생긴 것도 완벽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렇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다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었어요. 잘해봐야지. 그런데 걔가 같이 음식을 먹다가, 과자를 먹다가, 보미가 잘못해서 툭 쳤어요. 그래서 먹던 걸 뚝 떨어뜨렸어. 너무 미안하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얘가 어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 이런 거 신경 씁니까? 그냥 툭 주워서 툭툭 털어서, 괜찮아요. 그럼 먹어버려요. 그럼 어때요? 뭘 해도 예쁘죠? 이상형이 그런 거니까.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어저께 만나네. 생긴 건 귀공자고 까탈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야, 성격은 너무나 소탈하고, 그렇죠, 너무나 소박하고 애가 성격이 너무 남자답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비호감이 나왔는데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완전 있게 생긴 거랑 똑같아, 하는 짓도 천하고 천박해. 그 단어가 바로 얘예요. 제가 왜 설명하는지 알겠죠? 험보.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도 좋게 보면은 소박하고 검소한 거고요. 실현해 가면은 그렇죠, 천하고 비천한 게 험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 험블은 두 가지 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umiliate도 영화 같은 거 보면 악당이 여자친구를 납치해 간 다음에 주인공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여자친구를 돌려줘. 그럼 밥 먹다가 씩 웃으면서 밥을 땅바닥에 확 뿌리죠. 그렇죠? 무릎 꿇고 핥아 먹어. 그럼 어때? 걔가 막 이를 악물고 땅에 있는 걸, 그렇죠? 땅을 핥아 먹죠. 그게 뭡니까? humiliate. 그렇죠? 땅을 핥게 만드는 겁니다. 굴욕감을 주다. humiliation, 굴욕감.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겁니다. humility는 그렇죠? 어떤 우리가 겸손함, 겸손함, 소박함 이런 걸로 많이 쓰는 단어고요. 겸손. 그렇죠? 항상 땅 쪽으로 굽히는 게 humility의 뜻입니다. 됐어요? abominate 아주 싫어하다, 혐오하다. human, abominable, abomination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게 abortion이에요. 그렇죠? abortion의 어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ORT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만 더 적으면 ORI가 되기도 합니다. ORT나 ORI가 원래 의미는 요거예요. to rise. rise가 뭐죠? 상승하는 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단어를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적으셨어요? 오리진 무슨 뜻이죠? 처음으로 생겨난 기원이란 뜻이죠. 오리지널 처음으로 생겨났으니까 독창적인, 창의적인. 그렇죠? 또 나중에 쓸 때는 독해서는 원본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원본 같은 것도 오리진하고 많이 쓰죠. 오리지네이트 제가 별표 칩니다. 이유는 제가 작년에 제 어휘 수업을 올해는 보카토닉 있죠. 원래는 보카토닉은 붙였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카 토닉 워터 이런 강장제가 아니고 토닉이라는 어원의 의미가요. 항상 생각하는 애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썸마토닉 그럼 육체적인 걸 생각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스토닉 쉬는 침대 이름이죠. 쉬는 걸 생각하는 항상 그래서 보카홀릭이라고 할까 보카토닉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뭡니까? 좀 더 긍정적인 단어로 보카토닉을 썼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가 이름을 줬던 거는요. 작년에 MVP라고 줬었어요. 어휘책 이름을. 왜요? 근데 지금은 올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MVP라고 줬는지 아세요?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Most Valuable Player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Multiple Vocabulary Perspective. 그렇죠? 대부분의 어휘책들은 어떻게 돼 있죠? 어휘에 대한 설명을 돼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편입은요. 편입 어휘는 양도 방대에서 GRE, GMAT, 그렇죠? SAT 단어도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단어로 나와요? 정말 앵글로색슨의 쉬운 단어인데 다이어로 굉장히 그렇죠? 실용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휘 수업하면서 계속 접근할 겁니다. 이 단어는 독해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로 나와. 그리고 이거는 논리에서 쓸 때는 이런 식의 의미로 주로 해석돼.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나 논리 보면서도 그렇죠? 어휘 문제 말고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휘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어느 파트예요? 알잖아요. 이런 어디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어휘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논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논리에서는 특수한 뜻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해 줄 때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리지네이트는 제가 왜 펼쳤냐면요. 이건 문법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얘요. 자동사, 타동사 다 돼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Something originates.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무언가가 생겨났다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Something was originated 아니에요? 수동태 돼야 되는데 비동사가 빠졌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둘 다 됩니다. form도 마찬가지예요. form은 형성하다 만들다가 있죠. 타동사가 있죠. 그렇지만 그 form이 뭐가 돼요? 형성되다도 돼요. 그래서 something formed, 이건 무엇이 형성됐어요. 능동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originate는 능수동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orient, 봄이 무슨 뜻이죠? 동양이죠. 동양이라고 하죠. 오리엔트가 동양, 오시덴트가 서양이에요. 우리가 아까 오리나 오트가 뭐라고 그랬었죠? rise예요. 그럼 도대체 왜 rise가 동양일까? 그렇죠.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본 겁니다. 아, 저쪽에서 해가 뜨는구나. 그쪽이 오리엔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리엔트가 동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무슨 의미도 있죠? 우리가 해를 뜨는 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집을 향해 가야 되는데 어딘지 집이 갈 방향을 몰라. 근데 해가 뜨는 게 저쪽에서 떠. 우리 집은 해가 뜨는 거랑 반대쪽에 있었는데 그럼 어때요? 그렇죠? 어디를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가면 되죠.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동사가 쓸 때는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그렇죠? 가르쳐주다. 방향을 지시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방향을 가르쳐주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뭡니까? oriented. 그럼 뭡니까? 여기 A oriented. 그럼 뭡니까? A를 지향하는. 그렇죠? money oriented. 금전지향적인. fame oriented. 명성 지향적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전미어로 잘 붙는 거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이드 같은 거죠. 회사나 학교에 갔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방향 지침 이런 것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ABS 뭐라고 했었죠? away. 그렇죠? 그러면 태어나는 걸 birth, rise. 애가 탄생하고 태어나는 걸 abortion,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의어가 aborticide, 이게 킬이죠. 태어나는 걸 막게 죽여버리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낙태라는 의미도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bortion 보면서 같이 봤던 겁니다. abortion, abortive. 이 유산한 실패하는 밑줄 쳐놓고요. 이 abortion은 원래 아기를 안 낳는 낙태, 유산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할 때 abortion, abortive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보면 그냥 프로그램 취소하려 할 때 abort 할 거예요, fail 할게요, retry 할 거 할 때 abortion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orient, 그 다음에 anti-abortion, 낙태에 반대하는 이 정도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단어 넘어갑시다. 지금 제가 하는 거 너무 빠르지 않죠? 괜찮죠? 나올 수 있죠?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단어가 abraid인데 밑에 어근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red라고 돼 있어요. red. 그 다음에 나중에 less가 되기도 해요. less. red나 less의 의미는요. to scrape. to scrape. 그렇죠? scrape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긁는 거예요. 긁는 게 to scrape입니다. 긁다. 그렇죠? 그럼 요거 어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abrade. abrasive. abrasive.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통 저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가 한 1,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교재에. 요 볼륨 3은 세보진 않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합치면은 2배는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달에 이거는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abrade요. aB는 아까 away. 그러면 긁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모시키다. 특히 우리가 가다가 목 같은데 딱 긁히면 어때요? 살점이 툭 떨어지죠. 이런 찰과상 같은 걸 얘기할 때 그래서 abrasing이라고 많이 씁니다. 찰과상. 그리고 abrasive는 뭔가를 이렇게 마모시키는, 떨어뜨리는 이게 abrasive예요. 뭔가를 마모시키는, 떨어뜨리는 abrasive. 그렇죠? 이 abrasive라는 단어는 요거랑 같이 보세요. 이 rasp라는 단어가 미리 설명을 할게요. 이거랑 거의 유사한데 이거를 우리가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줄, 마모제 또는 마모제, 연마제. 그렇죠? 이렇게 긁는 거 있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렇게 꺼끌꺼끌한 거 다 갉아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포라고 그러죠. 사포는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죠? 원래 영어예요. 샌드가 모래죠. 그 다음에 페이퍼예요. 그래서 샌드를 모래사자 쓰고 종이포자를 써서 이게 사포가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영어는 항상 우리나라로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먼저 가요? 일본으로 가요. 그럼 일본에 가면 그러니까 발음이 없어지면서 늘어져. 그래서 샌드, 페파. 근데 우리나라 그게 들어오면 줄어들어요. 경험화되면서. 그래서 뭐가 되죠? 빼빠가 되죠. 빼빠지라는 건 원래 빼빠는 뭐예요? 샌드페이퍼에서 페이퍼 발음이 일본 애들이 잘못한 걸 우리나라 애들이 또 바꾼 겁니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이 단어는 굉장히 아는데 그게 그 단어인지 모르겠다. 플루크. 이거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플루크. 그래서 행운이라는 뜻인데 이게 일본 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 애들은 당구 같은 거 치다가 스누커를 치다가 땅 쳤더니 촥 들어가요. 그 옆에서 와우, that's a fluke. 행운이시군요. 근데 이게 일본 가면은 그죠? 후루쿠 데스네 막 이렇게 되죠. 소 후루쿠 데스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후루쿠가 우리나라가 뭐가 돼요? 뽀록고, 개뽀록 막 이렇게 얘기해. 그 뽀록구가 원래는 플루크입니다.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샌드페이퍼인데 제가 왜 요거를 강조하려고 하면 얘도 이렇게 갈가지는 연마제, 사포 같은 거고요. 얘도 줄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 줄이란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줄이. 제가 요 단어 하면서 설명해요. 파일이 뭔지 아세요? 파일? 파일의 기본 의미가 뭐예요? 아니에요. 이 파일은 그건 피예요. 피가 쌓아올리는 거. 이 파일은요. 줄이란 뜻입니다. 이 한국어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줄이 뭔데요? 줄, 끈. 그렇죠? 우리가 줄 있잖아요. 야, 줄 좀 가져봐. 이거 줄이죠. 이런 끈. 이걸 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무슨 의미가 되죠?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줄이요. 여러분 이렇게 서류 더미가 있을 때 이 서류 더미를 서류 처리를 쌓을 때 뭘로 쌓아요? 원래는 군대 같은 데서 보면 서류를요 송곳 같은 걸로요 펀치가 없어요 송곳으로 빵꾸를 뚫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생긴 노끈이나 줄이는 거 알죠? 그거를 꽂아서 이렇게 묶어놓죠. 공무원들 서류 묶어놓으면 이렇게 줄 가지고 묶어놓죠. 그 의미에서 우리가 서류 처리라는 의미가 온 겁니다. 서류 처리. 그렇죠? 파일. 이 뜻이 온 거예요. 파일이 그러면 줄에서 이렇게 되죠. 세 번째. 그렇죠? 또 줄이라는 의미 있어요. 줄. 우리가 줄 설마 줄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줄도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Indian file.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디언들이 쓰는 파일, 줄. 어떻게 써요? 일렬 종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인디언들이 막 올 때 걔네 이렇게 쫙 그죠? 컬럼, fifth 그죠? 컬럼하고 로우로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쓰나요? 아니면 쫙 그죠? 산등성이 일렬로 서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오죠. 그래서 일렬로 쫙 쓰는 걸 인디언 파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파일. 그럼 제가 지금 이 단어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한국말이 줄이라고 쓰는데 이 줄이 굉장히 뜻이 많은 거예요. 한국말도. 네 번째, 여러분 줄이란 단어 또 들어본 적 있어요? 줄? 네? 라인은 이거의 라인이죠. 그쵸? 안 해요. 저는 그걸 몰라서 저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당구장 가면은 우리 큐가 있죠. 큐 끝에 팁이 있죠. 팁. 당구 쳐본 적 있으면 이게 그 초크 안 발라주면은 삥 하면서 미끄러지잖아요. 삑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크칠을 해요. 초크칠을 했는데도 이게 뭡니까? 평평하지가 않아서 자꾸 미끄러져요.
그럼 어때요? 서랍을 꺼내면 어떻게 생긴 게 있죠? 이렇게 생긴 쇠가 있죠. 쇠. 그렇죠? 여기에 쇠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죠. 쇠줄이 있죠. 이 쇠줄을 가지고 어때요? 푹푹푹푹 문지르면은 그렇죠. 평평해져. 이것도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수업하면서 이거 알아요? 그때 한 여학생이 갑자기 뭐라 야슬이요. 저 되게 놀랐습니다. 왜요? 야슬이요. 저는요 이 단어를 들어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막 그 기계공고 학생들은 싸울 때 가방에서 막 그쵸 컴파스나 디바이더 꺼내고 야슬이 꺼내고 이걸 뭡니까? 그 기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본 말식으로 야슬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것도 여학생이 야슬이요. 남학생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서 그래서 공고 나왔어요? 공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학생한테. 공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야슬이 많이 쓰는데 아까 누구예요? 보민이가 얘기한 것처럼요. 요즘에 내 아트샵에서요. 이렇게 손톱 같은 거 이렇게 우리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손톱 같게 보면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쇠줄 돼 있죠. 그걸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네일 아티스트들이 이걸 부를 때 야슬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무식하게 생기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손톱 소지하는 거를 야슬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 다 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얘기 하려고요. 이게 줄이라는 겁니다. 라스프, 긁어내는 거죠. 에브레이시브, 긁어내는 마모제죠. 됐어요? 그 다음에 레이즈는요, 똑같아요. 보세요. 주먹,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군대가 쫙 긁고 지나가요. 그럼 건물들이 다 망가져서 폐허가 돼버리죠. 그렇죠? 쫙 밀고 지나가서 여기를 다 파멸시키는 거, 파괴하다. 그렇죠? 파멸시키다, 레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레이저는 뭘까요? 레이저. 그죠? 쭉 긁고 지나가면요, 싹 다 사라져요. 털이요. 그렇죠? 면도칼이라는 뜻입니다. 삼중 레이저 구조. 그러면 삼중 면도칼. 이게 레이저죠. 그 다음에 그레이즈는 무슨 뜻일까요? 그레이즈는요. 이거는 이 뜻이에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grass라는 단어가 glass. 그렇죠? grass가 풀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raise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럼 풀이 이렇게 있으면은 풀을 쓱 우리가 한국말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소나 말이 풀을 어떻게 한대요? 풀을 뜯어먹는다고 그러죠? 소들이 풀을 뜯어먹었는데 생각해봐요. 뜯어먹다는 뉘앙스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소가 풀 뜯는 거 봤어요? 이렇게 뜯어서 막 뜯어요? 뜯어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소나 염소 풀 먹는 거 보세요. 잔디가 있고 풀이 있으면 그 위에 입이 쓱 한번 스쳐가죠. 그러면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게 아니고 윗부분, 그렇죠? 그 여린 가지만 쓱 사라지죠. 이게 그레이즈예요. 풀을 뜯다. 그렇죠? 그래서 grazing pasture가 뭡니까? 목초지 같은 거 얘기할 때 graze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는 무슨 의미죠? 이 out, 바깥이에요. 그럼 이레이즈는 막 긁어서 바깥으로 떨어뜨려내는 거. 무슨 의미죠? 지우다. 그런데 또 하나 강조합니다. 영어의 지우다는 뜻 굉장히 많아요. erase라든지 efface라든지 obliterate라든지 expurgate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영어의 거의 모든 지우다는 단어들은 두 번째 의미로 뭘 가지고 있어요? terminate, 파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우다는 널 지워버릴 거야. 뭐 그러면 그렇죠? 파멸시킬 거야 이런 의미죠. 지우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주지사님이 대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영화 제목이 뭐였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Eraser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Eraser. 그럼 설마 슈왈츠제네거 주연의 지우개 이건 아니겠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파괴자 이런 걸로 Eraser가 나왔던 겁니다. Ratio. 자꾸 이렇게 여기가 간지럽 자꾸 긁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뻘개지면 속에 뾰루지가 생기죠. 뾰루지 발진이라는 뜻입니다. ratio. 물론 여러분 ratio 그러면 제일 쉬운 단어는 뭐가 떠오르죠? 흉모등 단어는 성급한 경솔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성급한 경솔 말고 뾰루지, 발진 요 의미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라스칼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스칼은 깡패 악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긁는 거하고 깡패 악당이 뭐야? 귀에 거슬리는 소리, 눈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당, 깡패. 그렇죠? 참 듣기 안 좋은 말하고 보기 안 좋은 짓 하는 애들이 라스칼즈입니다. 깡패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봤던 단어 abrade. 그렇죠? 까지 본 겁니다. 문질러 벗기다, 찰과 상마하면. 그 다음에 abrogate네요. abrogate. 로그요. 제가요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어원을. 그렇죠? 네모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뭐죠? 그냥 어원이고요. 네모를 치는 경우는 어원이면서 그게 하나의 단어로 주로 쓰일 때입니다. 됐어요? 그 정도로 약속을 해둡시다. 이 로그는요.
to ask의 의미예요. ask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하나는 요구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질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는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정도 볼까요? 로그, 물어보다 또는 요구하다요. 그렇죠? 그러면 abrogate는 ask away. 무슨 말이에요? 없애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워버려, 제거해버려. 그래서 폐지시키다가 A, B가 제거기 때문에 제거, 박탈을 요구하는 거. 그래서 법률 등을 폐지하다. 이런 것들이 abrogate예요. 그 다음에 로그란 단어는요.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입학식 날 친구들하고 입학식 갔다 오다가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했어요. 왜요? 어떤 경우 당했죠? 5명이 집에 오다가요.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8명한테 깡패를 만나서 산으로 끌려갔어요. 산으로 끌려가서 깡패들이 그때 가장 많이 쓰던 레파토리가 뭡니까? 그렇죠? 돈 있어? 없는데요. 뒤져서 나오면 이런 애 한 대씩이야. 그래서 근데 진짜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뒤집어내서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한 대씩이라고 했지. 100대 맞을 준비해.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야, 900대 벌었다. 막 그렇죠? 남에게 자기 돈이 아닌데 달라고 요구하고 누나 있니? 예, 전화번호 내놔봐. 요구하는 애. 어떤 애죠? 깡패 악당이 로그입니다. 아까 라스칼하고 똑같죠. 로그. 이 단어는 뭘로 유명했었냐면 옛날에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북한을 칭해서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 불량 국가 이래가지고서 막 그쵸? 세계 정세가 금박하게 돌아갈 때도 있었죠. 로그. 그래서 러기시, 깡패 같은 악당 같은. 그 다음에 인터라는 접두어인데 인터라는 접두어는 무슨 의미죠? between이 뭐예요? 뭐뭐 사이에서. 그러면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사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죽였지? 아니라니까 왜 저를 의심하는 거죠? 서로 묻고 답하는 거. interrogate 뭐죠? 조사, 신문하다. 이게 interrogate입니다. 그래서 interrogation, 조사, 신문이에요. 조사, 신문. 됐어요? 그 다음에 prerogative, pre는 무슨 뜻이죠? pre. 이게 before죠. before. 그렇죠? 제가 1, 2에서 다 했던 어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렇죠? 상기시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프리로거티브는 교무실에 있는데 10명 학생이 각종에 왔어요. 교무실로. 그래서 왜? 그랬더니 10명이 얘기하죠. 저희 질문하러 왔어요. 선생님한테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한 명씩 질문해봐. 그때 한 여학생이요. 야 뒤로 다가 있어. 내가 먼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애들 뭐예요? 네가 뭔데? 왜 네가 먼저 물어봐? 내가 먼저 요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 그게 뭐죠?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prerogative. 특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게 프리로거티브예요. 그 다음에 D이란 접두어는요. down, 아래란 뜻인데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서브도 아래란 뜻이에요. 근데 D2가 갖는 아래는 굉장히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제거, 박탈 또는 타락, 그렇죠? 추락 이런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D가 주로 붙습니다. 그래서 derogate, derogatory는요. 물어보는 건데 야 저거 뭐야 하고 물어보는데 그죠? 추락시키고 타락시키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가치를 폄하하다. 그렇죠? 가치를 떨어뜨리다. 이게 derogatory고요. derogatory는 야 저거 싸구려지. 저거 모조품이지. 저거 가짜지. 이렇게 물어보는 가치를 폄하시키는 이게 derogatory의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surrogate. 그렇죠? surrogate도 serve는 원래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나 대신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애입니다. 이게 뭐죠? 대리의 대신의 서로게이트.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서로게이트 같은 그죠? 그 사이보그 같은 거 자기를 대시하는 그
아바타 같은 것들을 서로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게이트 그러면 대리의 대신의. 다시, 내 대신 가라고 요구하는 애들이 서로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에로건트요. 에로건트도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던 단어죠. 이것도 그냥 복습하는 겁니다. 에로건트는 어떤 애예요? 내가 너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되겠니? 웃기지 마.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요구는 나만 해. 너는 듣기만 해. 어떤 애죠? 지만 물어보고 지만 그쵸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애? 건방진 애. 그쵸? 건방진, 거만한. 이게 에로건트의 뜻이죠. 됐죠? 에브로게이트까지 봤습니다. 에브로게이트요. 그 다음 단어 갑니다. absorbe라는 단어가 있네요. solve, solve 적어보세요. 이 의미는 to lose, loose 또는 loosen, loose. 이것도 제가 의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solve의 의미가 뭐라고요? loose. loose가 무슨 뜻이죠? 풀다요? 느슨한. loosen, 느슨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 뭘 착각해요? 발음을. 자꾸 선생님 수업비가 너무 luse예요. luse는 이게 luse예요. 일타치다가 luse고요. 이 발음 어때요? loose예요. 그렇다고 또 친구들이 luse예요. 근데 no, follow me, loose. 막 그러면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loose입니다. loose. loosen your belt.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 그러니까 왜요? 좀 실컷 먹어. help yourself and loosen your belt. 허리띠 풀고 실컷 먹어. 이렇게 할 때 loosen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solve가 푸는 건가 하면요. 잘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요. 뜨개질 한다고 어디 시장에서 이렇게 실타래 있죠. 실타래를 사오셔요. 그럼 뭐합니까? 그 실타래로 그냥 뜨개질 하는 게 아니고 먼지 끼고 엉킬까봐 일로 와봐. 그래서 가면은 손가락 끼고 있어. 그러면 딱 이렇게 실타래 끼고 있죠. 그럼 어머니가 막 탱탱하게 감으시죠. 그렇죠. 먼지도 안 끼고 관리하려고. 근데 이따 보면 어때? 팔도 아프고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바꿔주죠. 엄마 내가 감아보면 안 될까? 근데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계속 이것만 해요. 근데 어머니가 잠깐 밥 때나 가보고 올게. 그러고 잠깐 나가시면 어때요? 내가 감아보려고 실타래를 빼고 발로 끼고 막 감다 보면 어때요? 엉키죠. 엉켜요. 근데 머리 나쁘면 그 엉켜서 뭐가 생기죠? 너트가 뭔지 아세요? 매듭이라는 단어예요. 매듭이 생기면 이 매듭을 힘으로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매듭이 타이튼 되면서 이거 결국 잘라내야 되죠. 하지만 약간 똘똘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듭이 생길 때 매듭을 손 위에 올려놓고 그걸 make it loose. 느슨하게 이렇게 손을 펼쳐봐요. 그럼 뭐가 보여요? 실마리가 보이면서 요게 두 개 엉켰네. 이렇게 빼내면은 풀려지죠. 그게 solve의 뉘앙스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인지요? 그냥 문제를 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꽁꽁 묵혀있는 그런 실타래 같은 것들을 느슨하게 해서 풀어내는 게 solve의 뉘앙스예요. 그러면 solution, 이게 해법, 풀이법인데 이 해법, 풀이법이라는 단어 뜻 말고 무슨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 용해. 이것도 그렇죠.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 이것도 용해한 뜻도 solution에 있고요. solvent, 무슨 뜻이죠?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애 뜻이에요. 형용사로.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떨 때 쓰냐면요. 이 insolvent라는 단어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떨 때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회사 상황이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아니야. 파산한, 부도난, 도산한. 이게 insolvent예요. 됐어요? solvent는 해결 가능한 도산한. 그럼 두 번째 solvent는 무슨 의미가 있죠 또? 우리가 가정 시간에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요? 보면 이런 거 없어요? 옷에 껌 같은 게 달라붙으면 이거 아무리 빨아도 안 떨어지죠. 그럼 껌을 어떻게 돼요? 용해시키고 풀어지게 해서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뭡니까? 벤젠 같은 거 똑똑 풀어놓으면 어때요? 껌이 그죠? 용해되고 풀어지면서 그죠? 빨리죠. 이런 용제라고 해요. 용매. 그죠?
어떤 것을 풀어지게 해주는 그러한, 그렇죠. 화학물질을 solvent 이렇게도 씁니다. solvent. 그 다음에 풀어진 마음을 다시 꽉 잡는 거. resolve 뭐죠? 결심하다는 뜻이 가장 잘 나오죠. 물론 다시 분해시키다, 다시 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resolve에는. 그렇죠? 결심하지 말고요. resolution 뭐라고 나오죠? 결심, 결이라는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UN 그렇죠. UN 안전보장위원회 resolution number 1 그러면 결의안 1, 결의안 2 할 때 resolution인데요. 이거 말고 이 solve가 원래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resolution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많이 보죠? 화소나 입자가 얼만큼 잘 그렇죠. 분해되어 있는가 이게 resolu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이나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 보면 거기에 해상도라는 거 조절할 때 영어로 해상도가 resolution. 픽셀이 얼만큼 자세하게 용해되어 있나, 분해되어 있나, 이거를 resolution. 그래서 해상도라고 쓰기도 합니다. 됐죠? resolute는 어떤 의미죠? 그쵸? 단호한, 결단력 있는. absolve는, 그쵸? 그 사람을 풀어, 그쵸? 죄진 걸 풀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away. 그쵸? 용서하다, 죄를 사여주다. dis는 무슨 의미요? away. 멀리 여기저기로, 그쵸? 이것도 분해시키다, 분산시키다를 dissolve라고 많이 씁니다. 됐죠? 분해시키다, 분산시키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들 absolve, solvent, insolvent까지 다 본 거네요. 그 다음 단어 abstain 이런 단어예요. abstain부터 적지 말고요. 이거부터 적읍시다. 그냥 tain부터 적읍시다. tan 나중에 tan 이렇게도 변해요. 요 단어들의 공통점은 to hold 어떤 걸 꽉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컨티넨트 그 다음에 또 있을까? 컨테인 차지하다. 텐션. contain 다 무슨 의미요? hold 잡는 겁니다. contain CO는 무슨 뜻이죠? CO는 together 함께예요. 그럼 모든 걸 함께 담아두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포함하다 담다예요. 포함하다 담다. 됐어요? 1번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어로 뭘로 잘 나옵니까? contain 포함하다 담다 말고 어떤 의미 있죠? 보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보면서 얘기해요. 야, 우리 친하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얘기해. 마음속에 있는 거 담아두지 말고 다 얘기해. 그럼 보면 다 담아두지 말고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친구 사이 끝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담아둬야 되죠. 그렇죠?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마음속에 담아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요? 자제하다, 억제하다. 그렇죠? contain yourself. 자제하다, 억제하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겁니다. 다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contain이 또 어떤 의미다 하면요. 옛날에 그
구소련, 러시아가 팽창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죠. 극동의 사우스 코리아, 자판부터 어디요? 아프가니스탄, 이란, 아이란, 이라크, 그리스, 그다음에 뭡니까? 웨스턴 유럽까지 이렇게 러시아가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요렇게 선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봉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봉쇄하다, 막다, 봉쇄하다. 됐어요? 이 세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컨테이너, 물건을 담아두는 뭐라고 그러죠? 그릇이나 용기. 그릇이나 용기. 컨텐트는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내용, 목차, 알맹이. 이런 것들이 컨텐트죠. 그 다음에 컨티넨트는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어요? 대륙. 물론 대륙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컨티넨트는요, 아까 컨텐이 자제하다, 억제하죠. 그래서 컨티넨트는 자제하는, 그렇죠? 억제하는. 이 의미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특히 이건 논리에서 나오는 컨티넨트는 대부분 뭐예요? 자제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컨티넨트. 그렇죠?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요. 이렇게 에미엔트 붙이면은요, 이게 컨테인먼트가 우리가 뭐죠? 이 세 번째 뜻의 명사형이에요. 컨테인먼트 팔러스. 옛날에 Foreign Affairs의 X라는 수도님, 필명으로 조지 캐넌이라는 사람이 소련을 그렇죠? 막는 방법을 그렇죠? 제안했어요. 그게 컨테인먼트 팔러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 봉쇄 정책. 그렇죠? 폐쇄 정책. 컨테인먼트. 그 다음에요. 리버입니다. 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통 back, 뒤라는 의미와 again, 다시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뭐를 쓰인 거죠? 다시로 쓰인 겁니다. retain, 그저께도 tain, 내가 가지고 있었고, 어저께도 다시 또 내가, 오늘도 내가, 내일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죠? 보유하다. 그렇죠?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유하는 게 retain이에요. retention, 보유. 그 다음에 abs, ab, 뭐라고 했었죠? away. 그러면 거기에 못 가게, from, 거기에 못 가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bstain from이라는 전사와 함께 홍하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삼가하다, 절제하다. 이게 abstain from입니다. abstain from. 그 다음에 요 두 개도 잘 보세요. 요 두 개도 재밌습니다. 요거 두 개 동의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AT하고 OB는 뉘앙스가 틀려요. AT는 원래 AD에서 온 건데 AT가 무슨 의미죠? 어느 쪽으로예요. 그러면 attain은요. 어느 쪽에 가서 그 목표했던 것을 attain, 그렇죠? 내가 얻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attain은 얻다는 의미지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달성하고 성취하다는 의미예요. attain. 그렇죠? 얻다, 달성하다, 성취하다예요. 나중에 attainment 그러면 그 사람의 교양이나 학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업적이나. 그렇지만 OB는 이것도 설명 계속 할 겁니다. 기억하세요. in the way, on the way. 길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길 위에서. 길 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 위에 던져진 물건을 뭐라고 해요? object. 그렇죠? 이게 물건, 객체, 대상입니다. 그러면 길 위에서 이거 뭐지? 하고 딱 받았어. 주웠어. 땡 잡았네. 이게 obtain이에요. 그래서 얻다는 의미지만 어떤 의미가 가까워요? 그렇죠? 그냥 획득하고 얻는 겁니다. 내가 달성하다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얻고 획득하다는 의미가 obtain에 훨씬 더 가깝죠. come by 같은 거요. 됐죠? 어느 거요? 안 한 거 있어요? 아, 이거요? 보유요. 보유하다, 보유. 그렇죠? 보유하다, 보유요. 요 두 단어도 재밌죠? 왜요? 메인은 뭐예요? 메인. 이거 둘 다 우리가 유지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서로 다른 뜻입니다. 메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메인이죠. 그렇죠? 그럼 나의 가장 메인, 중요한 걸로 내가 홀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유지하는 거지만 어때요? 이게 내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고 메인테인 한다는 것은 뭐죠? 주장하면서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강하게 나의 가장 핵심으로 그렇죠? 밀어붙이는 게 메인테인이에요. 그래서 주장하다 유지하답니다. 그냥 유지하다 아니고. 근데 서스테인은요? 어디서 나온 거죠? 서브요. 서브가 뭐죠? 아까 제가 DE는 아래라는 의미지만 나쁜 의미죠. 서브는 그런 의미 없어요. 그럼 보세요. 이게 있어요. 떨어지네. 그러면 어딜 잡아야 돼? 밑에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게 서스테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똑같은 유지인데 어때요? 떨어지지 않게 밑에서 떠받치고 지탱하고 이런 유지예요. 메인테인은 나의 가장 중요한 걸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한국말로 유지지만 그렇죠? 우리가 문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너는 네 신조를 유지해. 그럼 뭐예요? 메인테인이죠. 그렇지만은 저는요. 그렇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서스테인이죠. 그래서 이 서스테인은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뭡니까? 1992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최초의 세계 회담을 했죠. 그게 뭡니까? 리우 서미트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회의요. 거기에서 아젠다 21.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했던 말이 뭐예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개발. 그래서 그 얘기 나오면 무조건 환경 문제죠. 그게 교토 프로토콜. 그것도 교토 의정소로 가서 나중에 뭡니까? 반기문 총장 했을 때 발리 회담. 요번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환경 문제에서 그죠? 어디예요? 그 무슨 스톡홀름이에요? 코펜하겐 의정소까지 간 거죠. 그게 환경회의의 그죠? 계보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맨날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하다가 요즘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에미션 트레이딩으로 바뀌었죠. 에미션 트레이딩.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그렇죠? 나중에 일단 아셔야 됩니다. 왜? 편입에 굉장히 많은 시사적인 배경도 요구하기 때문에 보세요. 환경, 지구 오존 레이어가 파괴됩니다. 그렇죠? 점점점 그렇죠? 글로벌 워밍, 그렇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992년에 리우데 자네로에서 만난 겁니다. 근데 합의가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쵸, 공장 세우지 말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그렇다죠. 지속 가능한 개발. 왜? 똑똑한 애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말은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통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쵸, 마음대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야 그래 후진국들이 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죽겠는데 무슨 공해 문제야? 우리는 당장 애들이 그쵸, 경제가 나빠서 굶어 죽는데 뭐 공해가 있는 게 중요해? 하고 배짜라 나오니까 어때요? 타협하는 그러면 해. 계속 공업하고 산업하는데 제발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좀 지속 가능할 정도만 해. 타협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토에서 뭡니까? 그쵸? CO2 같은 거, 온난화 같은 거, 생물 다양성 같은 것을 보장하자라고 명칭만 했고 그 다음에 발리로 간 건데 그때 우리가 세계적인 월드 폴루턴트, 세계적인 오염물질을 많이 내는 애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는 거. 우리도 무지 피해를 보죠. 어디예요? 지금 중국입니다. 엄청나게 뿜어내죠. 거기다 옐로우 뭡니까? 그렇죠. 옐로우 샌드 황사 오면은 또 난리도 아니죠. 그게 수천 지역부터 공업지대 다 거쳐서 오염물질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죠. 그럼 나쁜 놈이죠. 그럼 선진국도 얘기합니다. 니네 너무 오염시켜. 주변국들 다 공해로 힘들어해. 하지 마. 그럼 중국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지네가 잘못하고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응? 성장 중이다. 그런데 걔네가 성장해버리면 다 지구가 파괴돼버리는데 지네 성장하겠다고 지구 다 파괴하겠다고 지네 먹고 살겠다고 지구를 다 완전히 오염시키겠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중국의 설득이요 굉장히 설득적이에요. 왜? 예를 들어서 아니요 공산품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엄마가 나가면서 두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이네 방 완전히 어지르면 둘 다 혼날 줄 알아. 뭐 한 70%까지 어지르는 건 용서해줄게. 그렇지만 그거 넘어가서 방이 완전히 어지르면 니네 둘 다 벌받아. 나갔어요. 형제가 둘이 놀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피곤해서 미리 잠이 들었어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형이 이미 혼자 놀면서 엄마가 얘기했던 70%에 68.5%까지 어질러놨어요. 그 동생 보고 얘기하죠. 야 이미 내가 70% 중에 68% 어질렀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어질러면 안 돼. 그럼 동생이 어떻게 나올까요? 알았어 이럴 것 같아요? 배째 이거죠. 배째 네가 다 어지르고 니는 재미 보고 나는 이제 놀려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 어질러니까 못하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지금 오전쯤 누가 파괴한 거죠? 선진국들이 다 파괴한 겁니다. 이미 영국, 유럽의 산업개발,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미국 이런 애가 그죠 깨끗할 때 다 오염시켜서 산업화시키면서 다 어질러 펴놓고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중국한테 중국도 이제 먹고 살려고 공장 지어야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뭡니까? 니는 더 이상 안 돼. 이미 우리가 많이 뿜어내서 지구는 이미 더럽거든. 네가 여기서 더 더럽히면 큰일 나. 우리 다 위험해. 중국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단 조건이 있어. 네가 그러면 이만큼 어질르면서 니네가 얻었던 경제적인 이익 그거 나눠 먹어. 그럼 내가 안 할게. 그게 후진국들의 입장입니다. 니네가 이만큼 바다, 공기, 남극 다 온난화 시켜놓고 우리 보고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래 안 할 테니까 니네 그러면 그걸로 여지까지 니네가 챙긴 거 다 내놔. 선진국 줄까 안 줄까요? 안 주려고 하겠죠. 그게 타협안이 된 게 뭡니까? 요즘에 뭡니까? 탄소 배출권 얘기요. 그게 바로 그거의 타협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진국에게 탄소 배출권량을 많이 할당해요. 선진국에게 안 줘요. 그렇죠? 그럼 선진국이 공업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후진국에서 그 돈 주고 사와야 되죠. 결국 뭡니까? 중국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죠? 받아들인 거죠. 왜? 후진국이 더 많이 할 수 있고 니네 못하는데 그걸 필요하면 돈 내고 사가라. 그건 뭐예요? 니네가 선진국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 정도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안의 산물이 탄소 배출권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면 무조건
깨끗하게 하면 좋은 거야. 왜 탄소 배출권 뭘까 생각하는데 결국 이 이해관계나 역학관계는 굉장히 꼬마 애들이 노는 거랑 똑같은 관계로 국가 간의 역학관계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sustain. detain은 무슨 뜻이죠? de, down. 아래에다가 tain, 잡아둔 겁니다. 그렇죠? 나쁜 의미라고 그랬었죠? 네거티브. 따라와 하고 아래 봐야 할 지하 실이고 지하 감옥이에요. 그렇죠? 감금하다, 억류하다, 구류하다. 이게 detain, detention. detain, detention. 이게 감금, 억류, 구류. 그 다음에 entertain. enter가 무슨 뜻이에요?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세요. 내가 꽉 잡아드릴게. 누가 손님이 한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꽉 잡아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래도 해주고 춤도 보여주고 무용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술과 음식도 접대하고 그러면 어때요? 얘네가 우리 집에 꽉 잡히겠죠. 그렇죠? 환대하다 대접하다는 뜻입니다. 환대하다 대접하다.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엔터테이너, 그럼 우리 뭐라고 해석하죠?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예인 그러면 거만하네. 괜히 옆에 갔다가 보디가드한테 얻어 터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엔터테이너 어떤 애들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예인 만나면 야 즐겁게 해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걔네 정의 자체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애지 거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거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pertain은요. 어디에 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속하다. 그 다음에 tenure 붙잡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건 뭐죠? 임기예요. 그렇죠? 그 공직이나 어떤 자리를 붙잡고 있는 기간을 tenure, 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tenacious 이게 뭐예요?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안 나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번역하죠? 집요한, 고집스러운. 근데 이게 persistent하고는 틀립니다. 딱 물면 안 놓는 거예요. 우리가 개 중에 어떤 개가 있냐면 목덜미를 한번 물면은요, 지 목숨이 끊어져도 안 놓는 개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집요하고 독한 개가 있죠. 그 개가 뭐예요? 영국의 상징이죠. 불덕. 얘가 이걸로 유명해진 거죠. 개 싸움 시키면요, 자기보다 훨씬 큰 개의 목덜미를 딱 물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온몸이 물려가지고 지가 죽을 때까지도 이걸 안 놓습니다. 그래서 tenacious, 그렇죠? tenant, 이게 뭐죠? tenant요? 세입자란 뜻이에요. 세입자. 또는 소장농. 그렇죠? 참 설명할 게 많아서 힘들긴 하는데 tenant 세입자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뭔지 아세요? 하우스 오너는요?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골 때리도 누구예요 이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하우스 오너예요. 그게 자기 집이건 아니면 렌트해서 살건 간에 영화에서는 하우스 오너는요. 내가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죠. 내 집이건. 그게 하우스 오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집주인이요. 그러면 랜드로드라고 씁니다. 영주. 그렇죠? 내가 임대 기간 동안에 그 집의 주인은 안 거죠. 소유자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하우스 오너 그러면 집주인이요. 세입자 마음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 거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옥제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겨요. 가옥제도 되게 웃깁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뭘로 많이 살아요? 네? 전세요. 전세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전세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임대라는 단어 있어요. 렌트죠. 렌트.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 렌트는 다 월세 개념입니다. 그럼 전세 개념은 있어요? 왜 없을까요? 진짜로요. 전 세계에서요. 전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유일합니다. 어느 나라도 전세 없어요. 요즘엔 있어요. 중국의 상해 같은 데 전세가 생겼대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서 전세라는 개념도 수출한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 미국인한테 전세를 설명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한국에 전세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자체가. 설명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뭐랬나? 5억짜리 집을 한 2억 받고 세를 주는 거야. 그리고 걔가 2년 살고 나가서 expiration, 임기가 끝나면 2억을 돌려주면 돼. 걔 왈. 뭐라 물어볼까요? 퀘스천 마크죠. 다? 2억을 다? 그때 황당해요. 이거 자선사업비야?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5억짜리 집을 2억 주고 빌려줬는데 나중에 나갈 때 2억을 다시 돌려주면 자기는 뭐냐요 그럼 집주인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바보야. 2억을 네가 받고 그 2억을 그냥 가만히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파이낸스 하면은 거기서 이자나 수익이 떨어지잖아. 그걸 네가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프린시퍼 원금을 주는 거야. 근데 걔가 더 의심이 생기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그냥 걔 보고 가지고 있으면서 매달 주라고 그러면 되지. 귀찮게 그걸 왜 2억을 통째로 받아서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냥 필요 없어.
디파짓 머니, 그쵸? 한 석 달치 월세만 미리 내놓고 매달 월세 내. 이게 편하지. 왜 내가 목돈을 받아? 제가 답답했어요. 이 바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또 생각했죠. 왠지 설명해 줄게.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1억이 있지. 현금 1억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 1억 있으면 1억짜리 집을 사냐? 아니, 5억짜리를 사. 또 어떻게 사냐요? 1억이 있으면은 1억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본 다음에 그 5억짜리 집을 주택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그럼 2억까지 땡길 수 있어. 그럼 3억이지? 2억 모자르잖아. 그 2억을 전세 2억 끼고 사버리면 5억짜리 집을 산다고.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확신을 갖더라고요. 왜? 한국의 전세대도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자선 사업이구나. 저도 설명해서 제가 꼬이는 거예요. 왜? 제 말 들어보세요. 내 돈 1억 갖다 박았죠. 기회비용이죠. 은행에 대출한 거 이자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죠. 돌림이가 내야 되죠. 2억 받아봤자 그거 내 돈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럼 나는 이자 내고 내 돈 갖다 꼬라박고, 그죠? 다른 사람은 5억짜리 집에서 사게 해주고, 2억만 내고 살게 해주고, 나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걔가 생각할 때 전세는, 그죠? 자선 사업이구나.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벌릴까요? 한국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쵸? 정말 황당하지만 그 온 국민이 믿고 있는 그 한 가지 믿음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래서 5억짜리 사놓으면은 2년 뒤에 어때? 그게 분명히 7억이나 8억이 돼 있을 거라고 온 국민이 믿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동결이 돼 있거나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은행 이자 다 물었죠. 자기 돈도 갖다 꼬라박아놨죠. 또 현금 또 뽑아서 줘야 되죠. 그럼 팔아버려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제도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약간 뭐라고 그랬죠? 그 허상인데요. 그 허상도 온 국민이 믿으면 뭐가 돼요? 실체가 되죠. 안 바뀝니다. 되게 위험한 자산이에요. 자산은 보통 우리가 에셋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개념이 중요한가 하면은 리퀴디티요. 유동성. 또 하나가 ROI라고 얘기하는데 이 ROI가 뭐예요? Returns on Investments. 투자 수익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Returns on Investment. 유동성은요,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렇죠? Returns on Investment는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 유동성이 가장 높은 게 뭐죠? 캐시예요. 그렇죠? 아무 때나 가서 아저씨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죠. 그렇죠? 하지만 캐시는 수익률 꽝이에요. 집에 5천만 원 현금으로 쌓아놓으면은 막 한 달 지나면 새끼 쳐서 막 6천 되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지만 정기적금 묶어버리면 이게 올라가죠. 부동산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두 개 다 낮아요. 자산치고는. 나 저기 5,0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중국집 가서 아저씨 옆에 땅 줄게 짜장면 한 그릇만 줘요? 안 줘요. 그 다음에 땅이 돈 만들어내요? 안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그 맹신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바뀌게 만들죠.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요. 그렇죠. 이름 어떻게 되죠?